배당 목적으로 연말까지 보유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 지금 항공주로 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은 오히려 좀 담아야 된다. 테슬라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뭐냐면 미스터 프로그님께서 은행, 금융, 증권주 전망 좀 부탁한다고 해주셨네요. 일단 제 금리가 꺾여서 은행하고 보험은 당장은 좀 매력은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죠. 왜냐면 금리 따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한국이나 미국도 지금 요즘에 금리가 좀 꺾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이거 되게 빨라요, 사실 주가라는 게. 그리고 그 은행주들 보고 이제 정부에서 그랬잖아요. 대출 금리 너무 좀 비싸게 받지 마라. 이게 이제 그 리스크가 좀 일부 있었고, 뭐 보험주는 업황은 좋은데 보험도 사실 뭐 금리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뭐 아직도 괜찮아요, 사실 보험주들은. 안 꺾입니다. 그래서 좋은데 다만 이제 금리가 좀 꺾이면 보험주한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 점에서는 좀 하반기는 좀 재미없을 수 있다. 보험주는. 이렇게 보시고 다만 이제 아까 은행주는 한 가지 매력은 있어요. 배당을 정말 많이 줘요. 뭐 고배당주가 다 그쪽에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배당 목적으로 연말까지 보유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제일 골칫덩어리가 지금 증권주입니다. 증권주. 요새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한국금융지주도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뭐 계속 빠졌네요. 여기가 왜 이렇게 빠졌냐면 그 채권 매매에 좀 손실이 있나 봐요.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손실이 커요. 근데 이제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에 수익 내겠죠. 그래서 이제 뭐 증권주도 아까 네이버 카카오랑 비슷해요, 사실. 좀 쫓아서 갈 것 같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늘 때가 제일 좋은 게 키움증권인데, 근데 지금 오르긴 하거든요. 키움은 이제 그쪽 비중이 높으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거래 대금이 안 늘어요. 시장이 올라가도. 그래서 증권주는 바닥은 맞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증권주는 한번 투자할 만한 구간은 맞다. 다만 큰 수익보다는 10에서 20% 정도의 그냥 트레이딩 정도, 요 정도로만 보유를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미우님께서 이제 건설주 DLENC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실 건설주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안 좋잖아요. 안 좋았어요. 올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딱 하고 나서부터 폭락했어요. 그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주가가 그냥 수직으로.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분양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새 주택거래 잘 안 되잖아요. 또 거기다가 건자재 비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근데 아마 다음 주인가요? 8월 9일로 발표했더라고요. 그 주택공급 정책 발표한대요, 정부에서. 250만 호가 될지 모르는데 그 모멘텀을 이제 기다리겠죠, 사람들이. 8월 9일을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규제 완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래가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규제 완화하면 이건 뭐 당연히 건자재도 좋고 이쪽 건설사들한테도 좋은 거니까 기대를 해보시고, 그다음 한 가지 더 있는 게 대형 건설사한테만 해당되는데 뭐 DL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이게 펀드 같은 걸 좀 조성을 해가지고 그 국정과제에 그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해외에서 건설 사업할 때 수주할 때 좀 자금 지원 좀 해주겠다. 뭐 이런 거죠. 뭐 저리로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 뭐 저기 아랍에미리트 중동 지방이 투자 엄청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수주 받을 때 지원해주겠다. 이거는 되게 좋죠. 이런 대형사 입장에서. 그래서 건설주들 괜찮고, 그 건설주 보실 때 항상 PBR 좀 보시면 좋은데 지금 요게 PBR이 지금 바닥 뚫고 내려가 버렸어요. 아예 그냥 밑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도망갈 때는 아니죠. 밸류에이션 상으로. 완전히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한번 늘려볼 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진님께서 항공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저도 요즘 너무 여행 나가고 싶어서. 근데 이게 여행을 가려고는 많이들 하시는데 해외여행 가기가 되게 좀 쉽진 않잖아요. 뭐 티켓 값은 오르는데 또 확진자 늘어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 이거 아까 하이트슬로랑 똑같아요. 하이트슬로처럼 미리 올랐다가 해외여행 이제 막상 시작되니까 빠져버리더라고. 지금 해외여행 내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잖아요. 뭐 검사 받고 가면 되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 시대다 보니까 비행기 티켓 값이 너무 비쌉니다. 뭐 미국만 한번 가도 어마어마하고 여기 제주도만 가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티켓 값에 대한 좀 저항이 있는 상태고 고유가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연료비, 고환율 다 달러 부채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뭐 이제는 어차피 다 빠졌으니까 해외여행 앞으로 더 많이 갈 거고, 그죠? 내년이면 더 많이 가겠죠. 그게 하나 있고, 아시아나항공이 망할까요? 이제 어차피 한번 망할 뻔했지만 살아남았고, 대한항공이 이제 합병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고유가 꺾였잖아요. 환율 꺾이고 있어요.
그러면 항공주도 저는 뭐 항공주를 제가 선호하진 않아요. 워낙 뭐 부채 많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 두 가지 포인트만 보면 지금 항공주를 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될 때가 아닌가. 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 갈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갑자기 환경이 지금 바뀌어 버렸잖아요. 네. 그럼 이거 항공주한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도망갈 필요 없다. 뭐 너무 걱정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시아나항공은 정말 절대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왜요? 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세계 여행을 갈 정도로 모아놨습니다. 많이 모아주시구나. 제가 30살에 취업한 이후로 내비 마일리지 정리카드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썼고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아직 마일리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점수가 지금 미국을 몇 번 갔다 올 수 있는 점수가 아이고, 있어. 엄청나다. 안 망할 거예요, 아시아나. 네. 네. 요즘에 요 주식 좀 외국인인가 기관인가 많이 사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현대차, 기아, 현대기아는 자동차 쪽 한번 볼까요? 상반기에 사실 의외로 괜찮았어요. 장 안 좋았는데도 네. 여기서 빠졌죠. 그때 이제 현대차 빠졌던 건 아시겠지만 그 갑자기 전쟁 난다 그래가지고 러시아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이때 그냥 뭐 브레이크 없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랬다가 지금 회복됐는데 먼저 회복은 됐죠. 근데 이제 지금 못 가는 이유는 이게 치열하게 지금 싸워요. 뭐 하고 싸우냐면 지금 실적이 최고다. 요거죠. 봉우리 있죠. 지금 여기 아니냐. 그러면 요건데 앞으로 꺾일 일만 나오는데 왜 사냐. 네. 이 논리가 있고 아니다. 꺾여도 요 정도다. 다시 간다. 요 논리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면 사야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요렇게 보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혼란스러워요. 누구 말이 맞을지 몰라요. 근데 피크아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좀 하나가 뭐냐면 근거로 드는 게 네. 사람들 지금 지갑이 얇아지고 있다. 자동차 살 여력이 어딨냐. 이 비싼 자동차를. 예약도 취소하는 마당에. 맞아. 그리고 자동차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동안 공급이 안 돼가지고. 네. 이거 이제 정상화되면 공급 정상화되거든요. 실제. 그럼 판매 단가가 떨어져요. 그럼 수익성 좀 악화되는 거 아닐까? 요런 이제 부담감.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싼 건 알지만 네. 매력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고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너무 재고가 적다. 아직도. 실제 재고가 되게 적대요. 아직도. 네. 뭐 특히 기아의 소렌토 같은 거는 뭐 1년 반? 뭐 1년 반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이 재고 소진하려면 아직도 많이 걸려요. 이건 내년 가야 된다. 그래서 3분기 꺾여도 이 정도에서 멈추지 이렇게는 안 꺾인다. 요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내연기관차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전기차로 가야지. 전기차 시장이 열리는데 거기서 현대차가 지금 2등인가 3등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회사 제외하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이오닉 5, 또 기아의 EV6 이런 게 잘하고 있으니까 또 거기다 이번에 미국에 공장 짓잖아요. 울산에도 공장 짓고 이 두 가지 공장 지어요. 이렇게 전기차 공장을 열심히 짓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번에 그 법안 통과되면 보조금 받고 그리고 PER 6배, 7배. 네.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지금은 오히려 좀 담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팽팽히 맞서는데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좀 트레이딩을 한다. 네. 트레이딩하면 자동차는 별 매력은 없어요. 지금은. 지금 당장 올라갈 지금 분위기는 아니니까. 근데 나는 전기차까지 염두에 두고 내년, 내후년 보겠다. 어차피 시장 열린다. 그러면 계속 모아야죠. 빠지면.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내가 초점을 맞출 거냐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차피 지금은 조금 횡보 같아요. 기아랑은 어디를 좀 더 좋게? 지금 현재는 기아가 좀 더 매력은 있더라고요. 지금 왜냐면 기아가 실적도 더 괜찮고 네. 더 싸요. PER이 5배라서. 근데 너무 그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게 어차피 그냥 한 몸이에요. 둘이 같이 가.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뭐 어느 걸 하셔도 네. 큰 상관없다. 양재도 같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배당까지 노리시면은 이 우선주 하셔도 돼요. 현대차는 우선주. 이 배당 좀 많이 줘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기왕 이렇게 될 거 그냥 배당주로 버텨보자. 네. 이것도 하나의 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요. 아침 햇살님이 관련주로 현대모비스는 어떨까요? 모비스가 완성차보단 지금 좀 더 좋아요. 요즘의 분위기는. 그죠? 좀 전고 좀 넘었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 왜 요즘에 뭐 현대위야 만도 이런 게 올라가냐면 자동차 반도체 공급이 안 됐었잖아요. 한 1년간 4월부터 공급이 정상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대요. 그러면 자동차 반도체가 공급이 되면 차 많이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부품을 이렇게 공급만 하면 끝나는데 네. 자동차 회사들은 차가 안 팔려도 단가를 올려서 만회를 해요. 부품상 그걸 못 해요. 일단 많이 납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리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요. 네. 컨테이너선으로 부품 수출하고 수입해 오는데 이 과정에서 물류비를요, 이 모비스가 다 담당하는데요. 자기가 다 떠왔는데요.
근데 그거를 이번 IR에서 모비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완성차한테 좀 일부 전가시키겠다. 그럼 뭐죠? 비용 분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3, 4분기 훨씬 좋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계속 급락하고 있어요. 이건 모비스 같은 기업한테는 되게 호재거든요, 사실. 그래서 하반기는 오히려 완성차보다 저는 부품주가 더 나을 수 있다. 꼭 모비스만 괜찮은 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 보고서 보다 보니까 요새 좀 어제 보니까 화신이란 기업이 있어요. 화신. 예, 여기 개별주인데 PER이 4배인가? 밖에 안 돼요. 좀 많이 올라서 지금은 좀 하시란 얘기는 아닌데 어제 다올투자증권의 유지웅 연구원님이 이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네.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도 있고 또 GM이 많이 생산하면 수혜받는 게 SL. 여기에 그 헤드라이트 있죠, 자동차. 네. 이런 기업들도 한번 공부해 보셔가지고 부품주 좀 괜찮지 않을까 하반기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리랑 이온 114님께서 효성 첨단 소재 부탁드립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수소인데 수소가 좀 퍼포먼스가 요새 없어요.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서. 근데 작년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이게 너무 오바를 했어요. 여기서. 그때 그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그 뭐였죠? 그 탄소 섬유. 네. 그거 국산화해서 대박 났고 한번 급등했고 타이어 코드라고 있어요. 그 타이어의 첨가제. 그게 엄청나게 가격 올라가지고 두 가지 때문에 올랐는데 지금 반대로 안 좋죠. 오히려 최근에는 이게 업황이 꺾여버리니까. 네. 그리고 수소차 사람들 요새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한참 관심 있다가. 작년에 관심 많았는데. 네, 요즘에 이제 수소차 얘기 쏙 들어가고. 들어갔지. 그래서 주가 올라가려면 네. 다시 뭔가 수소 쪽에서 계기가 생겨야 되는데 전 수소 한다고 봐요. 뭐 수소차도 현대차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기차가 너무 대세라서 그런 거지 수소도 합니다. 그리고 수소차에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 보고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그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이 전력 있잖아요. 그걸 수소 연료 전지로 하겠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쓰일 수 있어요. 그럼 결국엔 또 효성 첨단 소재가 만든 탄소 섬유가 많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장기 관점에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대. 다만 지금 당장 뭔가가 없어요. 올라갈 만한.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올해 작년에 2,500억이잖아요. 네. 올해 2,200억, 내년 2,400억 정체돼 있어요. 정치돼 있네. 예. PER 7배, 뭐 비싸진 않아요. 근데 성장이 안 나오니까 주가 정체된다. 그래서 지금 효성 첨단 소재를 갖고 계시면 좀 당분간 쉽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계기가 있기 올라갈 전까지. 만한 예. 계기가 없네요. 그렇다고 뭐 엄청 싼 것도 아니고 정체돼 있고. 근데 수소에서 뭐가 터진다. 뭐 하나 이벤트나 이런 게 그러면 이제 그때 가는 거죠. 그래서 인내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효성. 수소 얘기 나왔으니까 네. 전기차 해외 주식 테슬라 한 번만 보고 갈까요? 요즘 저는- 테슬라 좀 좋아지지 제가 너무 저는 아쉬웠던 정말 게 테슬라는 정말 제가 주변에 진짜 주변에 저한테 뭐 사느냐고 많이 물어볼 거잖아요. 네. 제가 $600 테슬라 때 테슬라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얘기는 했는데 했어요. 근데 걔들이 더 떨어질 것 같다면 안 사더라고. 아이고. 지금 $922입니다, 내 친구들아. 벌써 50%나 올랐는데.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가 좀 반토막 났었잖아요, 정확히. 반토막 났다 다시 올라가는데 테슬라 같은 유형의 이걸 사라는 게 아니라요. 테슬라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뭐냐면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의 지금 1등인데 그쵸. 전기차 미국 지금 점유율이 얼마예요? 지금 전체 자동차에서 미국에서 차지하는 전기차가 7%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지금 93%가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있죠. 거기서 테슬라가 앞으로 할 게 얼마나 많아. 지금 겨우 7%인데도 이 난리가 났는데 앞으로 최소한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투자를 할 만해요.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20% 갈 때까지. 네. 침투율이. 그때까지는 주가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아직도 열리니까. 네. 그리고 미국에서 테슬라 이길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전 세계에서 네, 없을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확장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 회사는 침투율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지금 딱 7에서 20까지는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편안하죠. 주가는 변동성이 있어요. 그 일론 머스크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하도 막 이상한 얘기도 하고. 네. 이제 그게 리스크 때문에 좀 그런 거고, 비트코인 좀 리스크도 있었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해소됐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기업은 뭐 그냥 맘 편하게 주가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가져가시고, 여기서 그리고 테슬라가 전기차로 끝나는 회사가 지금 아니잖아요. 아니죠.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죠? 오토파일럿, 그쵸. 자율주행, 네. 로봇,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위성 띄우고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하려는 게 뭐냐면 기술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성공하면 진짜 애플 같은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애플이 세상 바꿔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테슬라는 전기차로 세상을 바꾸는 기업 중에 1등이에요. 현대차도 그걸 하려고 지금 따라가요. 네. 아직은 힘들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선두에 서 있는 업체의 밸류를 이게 100배니까 비쌉니다.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비싸죠, 사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거죠. 미국에 빅테크가 되게 많은데 그 페이스북 있죠, 메타 플랫폼은 이제 뭐냐면 되게 어중간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기업은 약간 좀 도박인데,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한번 그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라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 SNS가 메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SNS는 지금 꺾였어요, 다. 맞아. 뭐 스냅도 그렇고 네. 여기 성장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폭락하는 건 맞아요. 성장 안 나오는데 밸류를 어떻게 줘요? 근데 얘가 지금 지향하는 산업은 SNS가 아니라 메타버스로 좀 바꿔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성과 안 나오는 과도기예요. 얘가 메타버스로 성공하면 이제 SNS는 그냥 캐시카우, 성장을 못 해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점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메타버스가 안 돼요. 네. 무너지는 거예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약간 과도기.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아마존. 아마존. 아마존은 애매한 게 돈 잘 벌죠. 그 요새 주가 좀 올라왔죠. 돈 잘 벌고 전자상거래 잘하고 그 다음에 그 뭐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잘하는데 뭐 좋죠. 근데 이미 침투율이 높아요. 테슬라로 치면 네. 이미 미국의 전기차가 이제 다 대중화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성장의 룸이 많지가 않아요. 넷플릭스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기업들의 투자는 저는 그냥 트레이딩 정도. 성장이 꺾였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그런 기업이 있으면 네. 테슬라처럼 장기 투자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좀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뭐 이름값만 보고 사지 마시고 테슬라니까 좋다가 아니에요. 네. 테슬라가 왜 앞으로 이 기업들보다 더 나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요즘 테슬라 관해서 생각드는 게 한 가지는, 이게 농담을 드리는 건데, 그 애플의 디자인, 현대차의 완성차에 대한 기술력,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력, 이 세 가지 합치면 세상 바뀌는 거죠. 세상이 바뀌겠구나. 이제 남은 건 사실 네. 이제 진짜 자동차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동차가 바뀌는데 전기차로 지금 한 번 바뀌었어요. 맞아.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으로 점프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모델 중에 하나가 지금 저기잖아요. 그 테슬라. 네. 그걸 또 하려고 하는 회사가 지금 애플. 그렇죠. 애플도 준비 중이고 이 시장이 열려요. 그러면 여기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이야 뭐 애플이나 뭐 저거 테슬라 하면 되겠지만 한국 주식 하시면 거기서 콩고물 떨어지는 기업을 찾아내야 돼요. 그쵸. 우리나라는 거기 부품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하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달라지겠죠. 테슬라 몇년 차트만 후에는. 잠깐 띄워주실래요? 그리고 또 드는 생각 중 하나가, 저는 사실 MZ 세대가 이제 소비의 네. 중심이 됐고 앞으로 더 세게 될 거잖아요. 네. 근데 MZ 세대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가수 박재범이었나요? 원소주? 원소주. 저는 그거를 사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MZ 세대의 소비의 중심에는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이 만들거나 쓰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그러네요. 네. 왜냐면 그 사람을 보고, 예를 들면 인스타에서도 막 이제 어떤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있으면 그분이 입은 옷을 따라 사는 게 내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 그럼 자동차 쳤을 때 저는 딱 떠올리는 인플루언서가 앨런 머스크밖에 없어. 아니 예를 들면 우리가 BMW 회장 이름 알아요? 몰라. 벤츠가 전혀 몰라요. 폭스바겐, 그죠. 현대자동차는 뭐 우리나라니까 야, 알겠지만 알지. 세계에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뭐 자동차 토요타도 딱 생각 안 했을 때 나고. 떠오르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음. 저는 이게 나중에 물론 지금도 영향을 많이 줬지만 앞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게 뭐 결국 브랜드 파워일 거고. 뭐 그것도 진짜 일리 있는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주분들은 일론 머스크를 잘 아니까 네. 제발 일론 머스크 조용히 좀 해라. 트위터 좀 하지 말고 막 그랬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예전에.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주주 관점을 떠나서 그냥 이제 MZ 세대분들이랑 봤을 때 일론 머스크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뭐 어마어마한 너무 사람이죠, 대단한 사실.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당연히 대주주로 있는 그 테슬라의 주주가 되고 싶어 하고 또 그 회사에 또 당연히 차를 사고 싶어 하고 네. 옛날에 그 스티브 잡스랑 똑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그거는 되게 좀 의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원소주도 박재범 씨가 했으니까 된 거지. 네. 그냥 뭐 원소주 만들었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제가 봐도. 예. 박재범 님이니까 그게 되는 예. 거죠. 그걸 보고 네. 근데 맛을 또 봤더니 괜찮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시너지 효과도 발휘하고 맞아. 그럴 근데 수 있겠네요. 요 차트에서 저 드는 생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테슬라든 아까 전에 뭐 위메이드든 네.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 떨어진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보면 이게 테슬라가 아니라 다른 차트를 네. 생각한다면 꼭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언젠가 그죠. 팔아야 되는 언젠가는 거잖아요. 좀 줄이는 거는 그러니까 맞는데 이사님 묻고 싶은 게 이걸 언제 좀 팔아야 되는지랑 그다음에 하나는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주식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모르지만 이건 사고 팔기보다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주식이지 않을까 크게. 맞아요. 그걸 좀 어떻게 좀 구분할 그러니까 수 그거에 있을까? 대한 선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죠. 위메이드는 예를 들면 작년에 메타버스로 실제 NFT 게임을 냈는데 그쵸. 그때 막 동접자가 뭐 100만 명 몰리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막 올라가요. 실제 있었어요. 뭐 가짜. 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허용이 안 됐어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계산 이제 실적 발표하고 이거 봤더니 싸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로 NFT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까 진짜? 네. 예, 이런 거에 대한 또 고민도 있었고 또 메타버스는 초기 단계여가지고 NFT든 메타버스든 다 약간의 거품이 그땐 꼈었어요. 그 NFT 뭐 조그맣게 뭐 디지털로 발명만 하면 막 네. 가격 튀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 헐값에 막 거래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너무 광분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 새로 보이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맞아. 너무 밸류를 높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오버스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고점은 우리가 모르지만 네. 그걸 뒤늦게라도 우리가 깨달았다라면 네. 정리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트레이딩하는 게 맞는데 네. 테슬라도 물론 트레이딩 했으면 좋았겠죠. 뭐 네. 여기서 팔고 여기도 다시 샀으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 나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못 갖고 갑니다. 그렇죠. 뭐 그랬으면 여기서도 팔고 여기서 샀을까요? 못 사요. 결론 또 여기 어딘가에서 사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더 비싸게 사는데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이제 테슬라를 내가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진짜 이거는 실체가 보이잖아요. 네. 우리 눈으로 전기차 시장이 열렸는데 네. 거기서 아직도 침투율은 낮아요. 근데 테슬라는 1등하고 있고 그리고 판매 단가 올렸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사요. 옛날에 애플 향기가 자꾸 나요. 거기다가 자기가 다 해요. 네, 자기가 다 만듭니다. 이제 반도체도 만들 거고 네. 배터리도 만들겠대요. 자기가 다 모든 걸 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자율주행. 다 먹겠다. 그러니까 애플 주가가 올라간 거 아이폰만 만들어서 대박 난 게 아니라 앱스토어를 만들어서 대박 난 거잖아요. 그쵸. 실제로는. 그래서 가치가 올라갔는데 네. 지금 테슬라도 자동차만 팔려고 하지 않잖아요. 거기다 오토파일럿 지금 끼워 넣어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못 벗어나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아직 열리지도 않았고. 그러면 그 어쨌든 성공인지 실패인지 몰라요. 3년 후에 결론 나요, 사실은. 네. 네, 가져가 보는 겁니다. 일단.